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DC에 놀러와 있습니다. 윗동네가 너무 추워서 여기까지만 내려왔는데도 참 날씨가 약간 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좀 따뜻한데요. DC에 있는 호텔들 중에 DC 콘레드는 항상 평타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혜택이 좀 줄었지만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뽑아먹는 게, 미국은 카드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혜택이 좀 많거든요. 특히 조식에 세먼 베이글 샌드위치는 또 항상 평타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족들과 즐거운 땡스기빙을 보내고 있고요. 갑자기 브이로그냐? 그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영상을 잘 찍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잘 찍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올리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들이 많죠. 박물관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에 간 데가 내셔널 에어로사이언스인가? 에어로스페이스? 가보면 이제 항공기라든지 우주 산업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뭐 모형을 제작한 것도 있지만 저번에 뉴욕에 그런 퇴역한 항공모함들처럼 테스트하거나 우주에 실제로 썼던 것들을 퇴역시키고 이제 약간 모형화해서 여기다 이제 전시하는 거죠. DC에는 굉장히 좋은 박물관들이, 내셔널 갤러리도 있고요. 박물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뭐 공짜입니다. 근데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즐기려면 뭐 추가 비용을 지불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드미션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DC에 가시면 방문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DC랑 브이로그도 아닌데 이런 박물관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탠리입니다. 이 스탠리가 뭐냐면요, 이게 왜 여기 전시되어 있는지 저도 참 신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테슬라 유튜버다 보니까 이걸 안 볼 수가 없겠죠. 기왕 내려간 김에. 달파 챌린지라고 아시는지요? 2004년부터 시작했고 DOD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국방 관련 연구하는 데에서 무인 자동차를 목표로 어떤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에는 성공한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우승한 친구가, 이 차 이름이 스탠리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만들었고요. 폭스와겐 투아렉을 개조해서 사막을 정해진 코스를 무인으로 주파하는 겁니다. 1등을 했고요. 대략 한 6시간 좀 넘게 7시간 가까이 걸렸고, 2등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 2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5등까지 해서 나와서 근데 5등은 솔직히 이게 열외긴 한데, 왜냐면은 10시간 시간 리밋이 있죠. 왜냐면 이런 지금 챌린지를 한 이유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쓸 거였기 때문에 시간을 무한정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시간 제한이 있죠. 사실 AI가 개발되기 전에도 바둑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상 무한에 가까운 컴퓨테이션 파워와 시간이 있다라면은 뭐 컴퓨터가 이기는 거는 자명하죠. 근데 우리가 실상은 어떻습니까? 늘 컴퓨테이션 소스나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점. 거기서 스탠리가 7시간 안으로 주파해서 1등을 했고, 그게 이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차 위에 이게 뭡니까? 바로 레이저 센서인데 사실상 이제 라이다죠. 라이다의 원형인데, 이 차는 GPS랑 이제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 코스를 주파를 했습니다. 그때는 AI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비디오나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라이다에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라이다 진영에서 쓰는 것과 외형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뒤에도 이제 챌린지가 계속 이거는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개량을 하고,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개발에 정말 이제 박차를 가해주는, 이제 맵의 데이터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인 자동차가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2005년, 2006년부터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전체 AV 차량들 중에 3분의 1가량을 오토노머스 비에클로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2015년이 목표였고요. 네, 다들 잘 결과는 아시겠죠. 지금 무인 자동차는 로보택시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때 벌써 이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라이다나 HD맵 그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게 된 그 후에 HD맵에 대한 개발이 원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테슬라는 웰프루브된 기술을 접목해서 로보택시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웰프루브인데 다른 데서 웰프루브된 걸 끄집어 왔기 때문에 여기 이 분야에서는 신선한 거죠. AI에 특히 이미지 분석을 통한 이제는 레이더도 버렸죠. 그러니까 오로지 카메라 기술용만으로 하는 신형 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내려온 이런 HD맵과 라이다는 이제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FSD 베타 테스터죠. 그래서 DC를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평행 주차를 해놨는데 그 영상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상을 잘 촬영 못해서 그 순간을 놓쳤는데 평행 주차한 상태부터 제가 FSD를 켰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산한 이제 DC를 막 빠져나가는데 놀랍습니다. 정말로.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운전이 너무 편했고 시내에서도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주행 보조로는 끝내주는데 아직 로보택시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이 DC도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시내도 길이 정말 꽈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서 잘 인도를 해주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이 사거리에서 특히 이 보면은 이 베타는 하이웨이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꺾어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발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유용했지만 또 이게 아쉬운 점은 여기서 슬슬 크리핑을 하는데 지금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보시면 신호등이 이게 사실은 제 쪽이 아니죠. 제 쪽은 지금 빨간불인데 지금 다른 쪽이 지금 파란불인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슬금슬금 얘가 크리핑을 하더라고요. 살살살살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개입을 하게 됐는데 이런 면들 아직은 좀 이제 그런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저 이거 아니었으면은 요 사이에 조그만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참 이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신도시들은 도시구획이 참 잘 돼 있지만 오래된 도시들은 이런 옛날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도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요즘 뭐 하이웨이에서는 끝내줍니다. 그냥 끝내줘. 잘 탑니다. 잘 타고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베타를 쓰면서 느끼게 됐다. 잘 합류를 하고요. 확실히 10.5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정말 편했고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릴 위험은 줄었다. 그래서 저런 스탠리를 보면서 아직 자율주행은 완전한 무인 로보택시는 오지 않았지만 저걸 보러 제가 테슬라 FSD 베타를 이용해서 간 게 참 뭐랄까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또 다른 이제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FSD 베타가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이건 10.4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0.4 버전으로 웨이모랑 이렇게 경쟁을 한 이걸 하신 유튜버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0.4인 테슬라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이는 웨이모는 하이웨이를 안 탔습니다. 이거 한번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주로 자꾸 시내 주행을 하려고 한 듯이 세팅이 돼 있었고요. 웨이모는 테슬라는 그냥 하이웨이를 타버렸죠. 그래서 제가 라이다나 이런 HD 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크리티컬하냐라는 거죠. 결국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AI나 다른 점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다른 회사들이 센서에 집중하지 않나. 결국은 판단을 해서 최종 결과값은 가고 안 가고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조해 주니까 FSD 베타가 너무 스무스하게 썼고, 그리고 확실히 다른 회사 대비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웨이를 탄다든지.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테슬라가 맵을 전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판단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 카메라 이미지도 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그걸 라우트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바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 맵을 안 쓴다라는 거지. 이게 왜냐면 내비게이션 상에 좀 문제가, 이건 포인트가 잘못 찍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테슬라도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좀 많이 의존하는 면이 좀 그런 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스를 잘 타야 되는 점, 아까 달파 프로젝트도 그랬듯이 시간 안에 천년만년 느리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10.4가 이렇게 구획이 잘 된 애리조나에서 웨이모를 이렇게 제친, 이것도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참 이런 박물관부터 해서 제가 이런 FSD 베타를 직접 몸에 겪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해준 데이터도 그러니까 더 이제 잘 알게 되고, 참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와닿아서 참 의미 있는 박물관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생각보다 DC는 진짜 너무 따뜻합니다. 요 정도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따뜻해서 역시 날씨가 짱인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터리 충전입니다. 또 유명 유튜버인 노르웨이에 계신 이 비욘, 저도 이거 비슷한 일을 좀 겪긴 했는데 잘 정리해줘서, 그리고 기사도 나와서 요즘 기사도 유튜버를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테슬라의 여러 차들을 다 테스트하거든요. 이분이 테스트한 게 LFP 모델 3입니다. 그냥 모델 3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저도 근데 계속 옛날부터 이거 얘기하던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제 겨울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 온도가 매우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닌, 그게 중요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닌, 그러니까 배터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CS 타입의 이제 서드 파티 타입의 200kW 고속 충전소에 가서 찔렀는데 속도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200kW에 찔렀는데 원래 20kW라고 찍혀 있고요. 요 기계에는. 그리고 실제 충전은 13kW죠. 그러니까 7kW를 자기 몸을 데우는 데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도가 크리티컬한지. 그러면서 요 분이 요거 테스트하기 전에 기아 EV6를 테스트했습니다. 똑같이 기아 EV6도 속도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서멀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5분이 지나니까 고속 충전으로 갔는데 테슬라는 10분이 지나도 속도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옮깁니다. 당연히 테슬라 슈퍼차저를 가죠. 찍자마자 배터리를 프리컨디셔닝을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프리컨디셔닝을 하고, 근데 사실 좀 달렸으니까요. 그거 찍으러 좀 달렸으니까 바로 갖다 꽂으니까 그냥 초장부터 100kW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듯 상호 충전기랑 차랑 신호를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는 게 생태계도 중요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정보가 오가지 않으면은 소비자가 환상적인 경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미리 충전소로 가기 전에 상호작용이 됐었더라면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차에서 테슬라 하는 겁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았던 거는 좀 놀라웠고요. 근데 아마 10분 이상 지났으면 결국 테슬라도 배터리가 데워졌기 때문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지 않았나. 근데 뭐 워낙 가격적인, 그쵸, 옛날이면 가격적인 이득이 셌다고 하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테슬라 가격들이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런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뭐 주주로서 당연히 회사의 이득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전기차의 보급도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회사들끼리 경쟁해야지 좋은 차들이 나오니까요. 좀 다른 경쟁사들이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EV6의 서머 아이솔레이션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제발 이런 GM 볼트라든지 과거 코나 EV의 그런 화재나 여름에 그런 화재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기아 EV6의 능력도 알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온도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제는 루시드입니다. 전에 제가 이 루시드의 충전 속도가 이 300을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300kW를 간 이제 루시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다른 유튜버 분인데, 이분이 확실히 이런 데이터도 잘 뽑고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팁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 Electrify America를 가기 전에 미리 프리컨디셔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제가 슈퍼차저를 그걸 가겠다고 내비게이션상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프리컨디셔닝을 하지, 제가 강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 루시드 에어는 강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하러 갈 때 그 자동으로 프리컨디셔닝이 되는 게 좋겠죠. 역시 이 피러의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거 강제로 프리컨디셔닝 하는 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전에도 얘기했듯이 차량과 충전소 간의 상호작용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미리 강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 Electrify America가 요즘 늘리고 있죠. 300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저도 그래서 루시드의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고, 최초의 전기차들 중 300kW를 돌파한 실전에서 테스트 차량 말고, 프로토타입 말고, 광고 말고 진짜 소비자가 찔러서 300을 넘은 최초의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제가 봐도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물론 좀 문제가 있긴 면들도 있지만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당연히. 이제는 모델 S, 플래드든 롱레인지보다도 충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실질 주행거리도 더 많이, 같은 시간이 밀어넣을 수 있고, 그 전에 타이칸은요 350이라고 광고했지만 270이었고 그마저도 진짜 짧은 시간이었고 주행거리의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Electrify America가 그때 당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깔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분이 350 찾으러 간 거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제 좋은 점들은 밑에 아예 이쁘게 페인트로 그 주차 공간에 여기는 350이라고 이쁘게 그렇게 페인트 칠한 것도 소개해줘서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칸은 완전히 생소였고, 그렇지만 루시드는 이거는 확실히 주행거리 면으로 보나, 충전되는 속도로 보나, 실제 그 충전되는 킬로와트 용량으로 보나, 이건 기록을 깬 최초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산만 많이 해서 넣어준다라면은 정말 메리트가, 물론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아쉽지만 주행거리도 아직까지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무시 못할 포인트는 확실하니까요. 좀 분발해줬으면.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더 잘 되라는 의미로 아쉬운 점은, 영상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진짜 여기 한 1분 30초를 300을 찍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 상태랑,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전기차가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이건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서 아마 날씨나 다른 요인이 있지 않으면은 한 20% 언저리까지는 300을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는 해봅니다.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여지는 300kW는 너무 짧았다. 여기 보면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 구간은 사실 280, 290입니다. 그래서 거의 300으로 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20% 정도의 300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도 별수 없이 모든 배터리는 똑같습니다. 초반에나 고속으로 밀지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줄지만 그래도 밀어 넣는 양이 모델 S 대비 확실히 한 수 위였다. 근데 전에 그런 250 사태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 표를. 물론 실생활에 큰 의미는 없지만 테슬라 대비해서 의아한 점이, 37분까지 충전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역대 최고, 이거는 정말 극강의,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근데 자 보시면은 100%로 가는데, 이게 스테이트 업 차지인데 SOC인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게 지금 37분에서 지금 122분이죠. 이게 지금 물론 고속 충전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100까지 충전하러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테슬라한테도 마찬가지긴 한데, 뭔가 여기서
여기서 지금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전 속도를 인위적으로 너무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루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충전소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에러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116인데 134 이거 전에 이 루시드 팬들이 그 EPA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134잖아라고 했던 그 숫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속 DC 차저는 thermal heat dissip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분도 지적을 하는데 한 10%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일단 보여지는 수치로는 저는 그때 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충전소도 테슬라고 차도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신뢰하기는 그건 테슬라 입장에서 그 단위이기 때문에 뭐 5%나 10%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씨 요인이라든지 온도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여튼 중요한 건 누가 더 뭐 이 손실률을 줄였다라기보다는 고속 충전에 있어서 손실률이 한 많게는 10% 정도는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전기 회사에서 이만큼 밀어 넣었는데 왜 들어간 양은 적냐? 대부분의 차량들이 적으면 5% 근데 날씨 탓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마 최대 10%는 오차가 있다. 그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튼 이제는 300kW 시대다. 그치만 잊지 마시길 이 프리컨디셔닝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전혀 속도가 안 나와서 아마 전에 이런 루시드 테스트 하시고 실망하신 분들은 이런 온도 컨트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가서 찔렀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양산이죠. 빨리 루시드도 이렇게 경쟁을 해줘서 그리고 다른 어떤 댓글에서 제가 왜 리퍼럴 코드를 이제 혜택이 없어졌는데 없애도 되지 않냐.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의미는 없죠. 근데 테슬라가 리퍼럴 주는 게 솔라 패널입니다. 참 귀신 같죠.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팔리는 거는 리퍼럴을 더 올립니다. 아주 후하게 줍니다. 제가 테슬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 혹시나 솔라 패널을 설치하시면 제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량의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던 얘기 마지막으로 상하이 팩토리 기가 상하이를 더 확장하는데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거의 한 $200 밀리언 좀 안 되게 하니까 2천억 정도 쓰는 거죠, 한화로. 이게 원래 공장이 50만 대였는데 역시 제가 옛날에 이미 얘기했듯이 이미 일론 머스크 머리에는 각 공장당 1 밀리언씩 찍어낼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장기적 플랜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400만 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또 한 번 대량 생산했다고 왕창 성공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100만 대, 200만 대, 400만 대, 고기 400만 대 갈 때 아마 진통이, 왜냐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내연기관 회사들도 한 번 뭐 대량 생산 터진다고 쭉쭉쭉 가는 거 아닙니다. 또 1000만 대 만드는 게 또 다른 얘기고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테슬라의 중장기적 목표는 지금 조만간 400만 대로 보여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